자,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엉망진창에 대충 푸르르 말아서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그냥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놓은 상태인데, 자, 이게 이제 경제공동체 논리를 써먹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다. 요거 윤석열이 특검 때 지가 만든 겁니다. 박영수 특검 안에 들어가서 요 논리 만들어가지고 박근혜가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최순실 또는 최순실 딸이 받은 거는 박근혜가 받은 거하고 똑같다. 예,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던 경제공동체 논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딸에게 용돈을 줘왔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네, 뭐 딸이 뭐 사위가 받은 거 그냥 문재인이 뇌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후루룩 말아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건 이건 뭐 사실 저희 같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봐도 저 뭐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왜 3년 넘게 푹 삭히다가 대선 직전에 터뜨렸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뭐 문재인 기소로 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일단 기소를 목표로 하고 수사를 마구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공소유지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뭐냐면 사위를 취직시킨 거는 장인어른에 대한 뇌물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검찰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한 청탁을 받고 대신 사위를 이제 취직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좀 줘, 뭐 이런 걸 청탁을 했다. 아니면 이제 뭐 내가 너한테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내 사위 좀 취직시켜줘. 이라는 식으로 해서 3자 뇌물로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되긴 하죠. 근데 이걸 못한 이유가 부정한 청탁이 안 나온 겁니다. 3년 넘게 털었는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직접 뇌물로 했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수석, 당시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한테 중소벤처기업 진흥이사장으로 내정을 하면서 그때 직원한테 요 과정을 좀 이제 지원을 해주라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것도 말아놨구나. 네, 요걸 말아놨어요. 그러면서 요걸 이제 병합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상직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인사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그렇지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요거 이제 엮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명확해 보이는데 말이죠, 대표님. 네, 이제 저는 이제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과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두 사람이 동시에 기소됐잖아요. 이상직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는 검찰과 뭔가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검찰에 중요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상직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이게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직은 지금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라니까. 검찰에 진술한 거 다 치우고 네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2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공단 이사장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상직이 네가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고 나와서 이야기하라. 이상직은 충분히 본인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꿀 수 있다라고 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두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잘 아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직이 뭔가 장난을 쳤을 수 있다. 저는 이상직 전 의원을 오해하거나 내가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직 의원이 이 사실은 가장 잘 알 사람인데 본인이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기소라고 했는데 이상직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검찰은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직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라. 이상직을 최초에 문재인한테 소개했던 사람이 전주 쪽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것도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주에서 유력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상직을 지켜서 이상직 나와서 이야기해라. 어떤 진술을 했느냐. 실제적 진실이 뭐냐. 네가 거기 가서 작당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인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문재인하고 어떤 연관이냐. 문재인은 전혀 연관이 없고 문재인을 아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짓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상직이 어떤 식으로든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상직에게 당신이 나와서면 얘기를 해라 이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얘기 안 하잖아요. 이상직을 민주당에 소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이라도 아니 너 정계 은퇴해라. 왜 지금 다 숨어 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람이 중소기업 이사장을 갔을 때 적임자였다 아니었다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금 구석에 몰려서 기소가 됐는데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다. 최소한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와서 이상직의 입을 열게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민주당 사람들은 설설설 빠지고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오해와 불신이 결국에는 검찰 페이스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지금 막기 위해서는 이상직 빨리 불러내서 이상직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근데 이자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문재인 또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네. 피의자 신문 안 했습니다. 문다혜 씨도 피의자 신문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기소를 하면 증거를 내야 되니까 그럼 유력한 증거는 방금 말씀하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그 뭐 직권남용 아까 말씀하신 그 범죄나 이런 데서 나온 진술 혹은 뭐 이상직에 대한 별도의 조사 이런 것만 쭉 말아갖고 했다면은 혹시 이상직이라는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검찰과 좀 이렇게 맞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상직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뇌물죄는 이거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요. 저는 인사수석까지 다 엮어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결국은 공소장 바꿀 거다? 변경을 할 거다라고 봐요. 오. 근데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병합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거든요. 네. 부정한 청탁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냐면 이상직이죠. 이상직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뇌물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고 받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난 준 적 없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밝히냐면 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허위 자백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아니면 준 사람한테 네가 줬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너의 다른 잘못들을 봐줄게라고 딜이 들어갑니다. 플리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딜이 들어가서 뇌물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갑은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을을 꼬시는 거예요. 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상직이죠. 네. 을을 주변을 털어가지고 너 이거 수사 안 할 테니까 너 이거 봐줄 테니까 대신 문재인에 대한 이거 뭐 불어 내지는 허위 자백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근데 이게 3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 청탁을 만약에 진술이 나왔다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을 텐데 제3자 뇌물로 못 갔잖아요. 못 지금 갔죠. 예. 청탁을 아직 밝혀지지를 네, 못해서 검증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 이상직 평 안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의도에. 그 사람이 민주당요. 진짜 민주당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진짜 자신의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도 명예훼손 안 걸리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하여튼 평이 안 좋은 사람이다. 네. 그래요. 평론가님 왜 곽상도 전 의원 있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은 거 뇌물죄로 기소됐다가 그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구조는 비슷해 보이는데 회사에서 임금으로 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공무원의 뇌물이다. 자식이 받은 게 뭐 사위가 받은 게 이런 구조인데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박는다는 게 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평론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두 분이 변호사가 두 분이나 있는데 저도 이해는 안 되죠. 근데 그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의 관계는 이제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요 사안은 아까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공동체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검찰이 들이미는 논리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네. 문재인, 문다혜, 그다음에 서모 씨, 이 사람들이 공범 관계라는 겁니다. 뇌물죄의 공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근혜의 저 삼성 말 있잖아요. 예, 예, 예.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최순실이 이제 삼성으로 하여금 정유라한테 말 사주게 한 요 사건에 대해서 네. 박근혜가 이제 뇌물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거든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차용해 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거라서 공범 관계라는 건데, 그럼 사실 이게 정확히는 이제 말씀하신 경제 공동체로 지금 엮은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건이랑은 달라. 이제 검찰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공범이면은 공모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아가지고 야, 다혜야, 사위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자, 내가 이상직한테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좀 너무 비슷한데. 네. 그거는 없어요 또. 그건 없고 예. 공범들이면 공범들을 다 기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혜 씨하고 이 서모 씨는 기소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유예했더라고요. 네, 기소는 안 해요. 네. 그 기소 왜 안 했냐는 거에 대한 변이 있습니다. 아,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만 기소를 해도 이 정의가 다 실현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범이라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야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야 이제 뭐 이것저것 엮여가지고 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네. 이상직을 뭐 우리 저 시쳇말로 조져가지고 뭐 진술을 부정한 청탁을 받아내고 그래갖고 제3자 뇌물로 바꾸고 뭐 이런 신묘한 수를 부려가지고 뭐 디벨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들도 이게 꼬린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똥 뿌리는 거다.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던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뇌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포괄적 뇌물이나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무슨 이런 거로 감안한다 할지라도 무슨 얼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상직은 그러면 어떤 뭘 받은 거냐. 지금 일단 첫째가 중진공 이사장을 받은 것이고 그것만으로 근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시점이나 정황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공천을 받은 거다. 이거를 지금 이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천이라는 거는 전에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례를 보면 판례를 보면은 네네. 공천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이제 판례가 있다는 거죠. 예, 예. 들어간다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야 돼서 네. 이게 뇌물죄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상직이 어쨌든 공천을 받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요게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마치 없어도 기소할 수 있다는 듯이 지금 검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들을 보면. 근데 이제 뭘 했다는 거냐? 중진공 이사장인 사람을 네. 이사장인 사람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뭘 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누구처럼 어떤 사람처럼 전화를 해서 저 윤상현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저 공천을 아니면 뭐 이인선이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랬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뭘 했느냐 대통령으로서 중진공 이사장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만두게 해줬습니다. 그래야 출마할 수 있다. 네, 그만두게 해준 것이 특혜입니다. 이 검사가 쓴 내용은 그만두게 해준 게 특혜다.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도. 기가 차네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낸 겁니다. 이거는 기대가 없이 네. 그냥 낸 거다. 그래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낸 거기 때문에 네. 검사도 다 알 겁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야. 두 가지.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상직이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바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 두 번째 정치적 그리고 수사 플러스 정치적 측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했지. 자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로 간다. 요거 두 개를 앞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요, 뭐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수술을 부린지 모르겠지만은 자신들의 명을 재촉하는 또 다른 악수를 뒀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